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서요, 당사자들, 주요 당사자들에 대한 몇 가지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젯밤에 또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 참 빤맛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병우에 대한 정말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벽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검찰은 우병우와 한몸이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우병우를 구속되도록 하는 부분에 매우 꺼리고 있는 게 아닌가. 즉 우병우가 구속될 경우에 우병우와 한몸통으로 우병우에 협조해오던 검찰 수뇌부들과 검찰의 주요한 인물들이 같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즉 우병우에게 덜미가 잡혀있기 때문에 우병우에 대한 제대로 된 영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의도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수 특검도 큰 소리를 치고 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냈지만은 특검에 와 있는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이 다 친정인 검찰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당시에는 우병우에 대해서 위정 혐의조차도 넣지 않은 채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갖다가 걸었다가 기각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위정을 넣었음에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우병우의 계좌에 십수억이 들어있니, 우병우와 과거 우병우가 변호사일 때 수임을 했던 의뢰인과 사이에서 그림과 관련된 거래가 있으니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또 우병우의 화성 땅에 대한 차명 의혹 등, 그리고 우병우의 지금 강남역 장인 빌딩 매각에 대한 어떤 의혹 등 온갖 의혹들이 다 개인적 비리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정강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사실상으로 이 우병우가 가족들이 차고 다니는 차라든지 이 통신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한 사실상의 탈세를 한 게 아닌가 하는 문제까지도 제기되었는데요. 이런 개인적인 비리가 이번에는 들어가서 개인적인 비리로 아주 낮은 수준의 어떤 이 형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도 없이 빠져버렸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우병우는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블인가? 자, 정말 의문인데요. 자, 검찰은 뭐 재청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만은 재청구를 하지도 않을 거고요. 재청구 해봤자 또 뻔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병우가요, 뭐가 문제인지 하는 건 정말로 빠져 있는데요. 우병우의 가장 큰 문제는, 자, 최순실의 추천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은 그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병우의 장모의 골프장 기영CC에 최순실이 맨날 갔던 부분이나 심지어 뭐 차은택까지 데려가고 많은 사람이 갔죠. 그리고 기영CC에서 우병우 장모와 최순실 간에 나눈 어떤 정황에 대해서한 정언도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병우의 부인도 최순실을 안다라는 이야기가 장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자, 그 시점에 세월호가 이렇게 가라앉은 직후에 우병우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한 6, 7개월 뒤에는 이제는 민정수석이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병우가 공을 세운 것은 이 3인방 찌라시 사건을 완벽하게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와서는 다 사실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당시는 공연히 유출과 관련해서 서울시경 정보분실 직원들을 압박해서 박관천은 구속되고, 그리고 경위 한 명은 자살하고 한 명은 들어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찌라시 사건은 한마디로 박지만과 정윤회 사이에 벌어진 트러블을 통해서 정윤회가 3인방을 데리고 최순실을 대행해서 장시호가 다니던 중국집에서 모여서 국정을 농단한 이런 부분을 죄다 거짓이라고 말해버리면서 애꿎은 경찰 몇 명에게 뒤집어 세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모든 지휘를 우병우가 했을 거고, 그 이후에도 벌어진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다 우병우가 진압을 했을 겁니다. 우병우가 얼마나 센가 하면요.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입니다. 제가 한 방송에서 박 대통령이 뭐 고난을 꿋꿋이 견디고 소명의 그날까지 열심히 다 잘 버텨라고, 그때 이제 이 우병우 최순실 문제가 슬슬 터져 나올 때인데요. 그렇게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한 발언에서 아니 우병우 하나를 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소명의 그날까지 꿋꿋이 임무를 다하라고 언급을 하느냐, 누가 저런 연설문을 적어줬냐고 뭐 방송사에서 이야기했더니만 끝나고 나오기도 전에 방송사 간부가 저한테 저거 방송에 출연하고 있음에도 전화를 했고, 그 뒤에부터 그 방송은 저를 지금까지 앞으로도 출연을 아마 영원히 금지시킬 겁니다. 이 하나를 보더라도 우병우는 금기의 영역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더 나아가서 조선일보가 우병우에 대해서 이 강남역 땅 등을 보도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뭐 부적절한, 한마디로 언론사 간부로서 부패한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랬지만은 그 점에 송희영에 관한 자료가 청와대에서 빠져나왔는지 검찰에서 빠져나왔는지 온통 빠져나와서 한마디로 부패한 언론과 좌파 세력의 연합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송희영을 법적 처리를 했습니다. 그만두게 하고요. 조선일보는 망신을 당했죠. 그렇게 망신을 당한 조선일보가 그 이후에 우병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까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우병우 영장이 기각됐다고 보도할 뿐이지 법원의 기각 사실을 그냥 그대로 드라이하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간부가 잘못했지만은 당시 그 간부에 대한 자료들이 밖으로 유출되고 퍼진 것은 한마디로 우병우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전방위로 사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정보를 유출해서 협박을 했다. 심지어 그런 정보들을 일부 보수단체들이 다 공개하기도 했다. 자, 이렇다면 이게 뭐냐는 거죠. 전방위로 공작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자신과 최순실의 비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 행위를 막기 위해서 우병우가 전방에 서서 검찰과 각종 사정기관을 총지휘하면서 막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병우가 지금 영장이 2번 기각이 됐다면 이 사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어서 구속됐는데도 우병우가 건재하다는 것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검찰이나 이런 사법기관들이, 사정기관들이 얼마나 썩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병우에 대해서 유무죄를 재판에서 향후 치열하게 다툴 거다. 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항목입니다. 정말로 본질적인 우병우가 당시 박근혜와 최순실 등의 비사실을 막기 위해서, 3인방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우병우가 저지른 모든 잘못 중에 지금 이번에 기소된 내용 일부는 빼고는 이거는요, 그야말로 꼬리에 불과한 거고, 몸통은 우병우가 검찰이나 국정원 등을 통해서 벌인 일들일 겁니다. 경찰도 동원했을 수 있고요. 그 일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다 우병우의 지시하에 같이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우병우를 수사를 해서 우병우가 구속되도록 하는 내용을 넣을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왜? 우병우가 구속이 되면 그때 내가 했냐? 나는 너네들한테 말을 했고 이런 너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순실이 롯데에서 70억을 받았다가 롯데 압수수색 하루 전날 되돌려줬다라는 것도 누가 최순실한테 이야기를 해줬냐? 이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온갖 정권을 지키기 위한 더러운 행위들이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우병우의 지시하에 이루어졌을 건데, 지금 우병우를 사법 처리하게 되면 우병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죽을래? 다 깎아?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더 웃기는 거는요, 우병우한테 당했던 한국에서 자기들이 제일 잘난 줄 아는 언론사조차도 그렇게 당하고도 지금 우병우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 말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센 놈들은 다 서로 꾸린 게 있기 때문에 덮어져서 서로 그냥 넘어가는 게 좋다. 현재 이제 그거는 지나간 국면이다. 우리 주필 하나 그냥 날라갔고 그걸로 끝났다. 참 세상 더러운 세상입니다. 지금 이 검찰이 200일이 넘는 시간 동안의 수사에서 우병우한테 적용한 혐의는 8개인데 8개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증명되어서도 구속이 가능했지만은 이 8개를 하나도 제대로 입증을 못했다는 건데요. 특검과 검찰은 스스로 무능을 자처하면서도 우병우 봐주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자, 우병우 하나에 200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검찰 말로 5, 60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수많은 계좌를 추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병우를 구속하지 못했다는 것은 검찰이 제19 감사기가 아니라 우병우와 한 몸통이었기 때문에 어찌 몸통이 자기 몸에다가 칼을 찌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한간에는 구속영장 발부 유무를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다 어쩌다 하지만은 적어도 우병우가 구속이 안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해서는 안 되고 안종범도 구속해서는 안 되고 정호성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정의는 멀리 있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반면에 고영태는 신속하게 체포했습니다. 저는 고영태를 비호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요. 고영태 또한 최순실에 빌붙어서 뭔가를 좀 먹어보려고 생각을 했겠죠. 어렵게 살다가 최순실을 만나서 신세 완전히 고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때는 본인 스스로 어깨에 힘도 주고 국정을 본인 스스로가 깊이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태에 대한 사법 처리는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고요. 고영태 또한 자신이 이번에 이런 사태를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고영태가요, 이 구속된 혐의는 이 고영태가 인천 세관장 한 사람 추천해 달라 하고 최순실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 전 세관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고영태가 2천만 원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아마 고영태 체포의 핵심일 거라고 보입니다. 자, 검찰은 고영태 보고 수차례 소환을 이렇게 했는데 고영태가 불응해서 체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영태 변호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체포되기 전날 검찰과 고영태의 출석 일정을 조율했는데 이 검찰이 갑자기 체포를 하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태의 체포영장에는 이 2천만 원 받은 것 외에도 사기 혐의도 나와 있는데 사기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이 고영태 아파트에 문까지 따고 긴급 체포를 했는데 우병우 수석을 이렇게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날 인천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서 금품 수수 혐의로 고영태를 체포한 부분, 저는 고영태 체포에 대해서는 또 고영태에 대한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야 되고 또 그것이 공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호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 맞다고 봅니다. 근데 고영태를 체포해서 사법 처리하려면 진작에 하지 우병우 영장실질심사 받는 날 고영태를 체포하는 모습은 도대체 검찰이 너무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수 일각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고영태가 죽음인 것처럼 했습니다. 자, 우병우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의 핵심은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지금 이 방향을 갖다가 좀 돌리기 위해서 우병우 영장 기각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고영태를 이 시간에 아껴뒀다가 체포했다라는 이런 어떤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고요.
자, 이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는 지금 검찰이 내놓은 영장 청구 내용에 진위를 다툴 부분이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참 8가지 혐의나 이렇게 끌었다는데 그 8가지 혐의가 다 빠져나갈 정도가 되었다면 과거에 보면요, 일부러 이 검찰이 어떤 봐줘야 될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영장 내용을 조금 부실하게 해서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시켰다라고 만드는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참 이번에 이 우병우가 박근혜보다 세다, 우병우가 진짜 주범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사라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안봉근이하고 이재만인데요. 이 둘은 얼마 전에 최순실로부터 1년에 몇천만 원씩을 하사금조로 받았다. 즉 최순실이 대통령 역할을 했으니 대통령이 월급이, 공무원 월급이, 이 둘은 과거에 대통령 되기 전에 수행할 때도 수입들이 좀 짭짤하게 있었겠죠. 그런데 청와대 들어가서 1급 비서관이 되니까 정호성이까지 3명이 월급 갖고야 월 700만 원 안팎일 건데 그거 갖고는 코끼리 코에 비스개트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몇천만 원씩을 3천만 원, 5천만 원씩을 1년에 주는 어떤 그런 일을 한 내용이 최순실의 수첩에서 나왔습니다. 이 둘은 왜 안 잡아갑니까? 이 둘이 경찰 인사니 금융기관이 공공기관 인사를 전행했다라는 것부터 해서 정권 초부터 대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어 의혹이 있다. 온갖 말들이 난무했는데 이 둘은 아직 수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둘 또한 체포해서 수사하게 될 경우에 검찰과 한몸인 일이 있어서 못하는 겁니까? 이 둘은 아직 이 부러지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남 혐의로 정의 참고인으로는 같지만은 이 두 사람의 혐의로는 아직 하나도 걸리지도 않았어요.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자, 국정농단을 3인방 최순실, 우병우 이렇게 했을 건데 그에 한 둘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병우와 이재만, 안봉근은 아직 불려가지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장시호가 내놓은 두 번째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대리점에서 직접 개통했다라는 정언이 나왔고요. 최순실의 외장 하드에 보니까 부동산 정책까지 통째로 유출되어 있더라 하는 등 내용도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특정 지역의 개발 사업 동향이나 국토해양부의 주택정책 계획 등이 담긴 문건이 통째로 최순실이한테 넘어갔다. 이건 뭔 말하겠습니까? 최순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데 집중을 하도록 정부가 가진 정보들,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될 정보들이 통째로 최순실에게 던져졌다는 겁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순실에게 좋은 학점을 줬다고 패션과 관련해서 최순실이 승마타는 체육과였는데 또 패션에 관심이 있었는가 그 패션 관련 과목들을 들었는데 이인성 교수라는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최순실에게 특혜 처리를 해줬다고 구속이 됐죠. 사실 잘못된 거고 학교에서 쫓겨날 정도는 되지만은 이게 지금 구속될 정도인가 하는 부분에는 저도 좀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한 여자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정유라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해왔고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해외 학습 프로그램 북경인가 같지 않습니까? 정유라가요. 그래서 거기에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또 학점도 주고 정유라는 그때 경호원도 데리고 가고 혼자 비행기 타고 오고 혼자 일정 잡고 아주 가감도 아니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것이 학생들을 자극해서 정유라에 대한 문제가 터지는 중요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자, 지금 검찰로는 진실을 다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특검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다 특검을 찬양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